오늘은 음악에서 가장 기본적인 음계가 있습니다. 도, 레, 미, 파, 솔, 라, 시, 도. 이건 많은 연습을 했지만은 왜 이런 것이 왔어? 씨발 놈의 새끼들이 그냥 씨발 뭐 하려고만 나오고 그려. 오늘은 도레미파 솔라시도 이 칠음계가 지금까지 서양의 이태리에서 만들어진 음계라고 이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레미파 솔라시도라는 그 계명은 한국의 음악에서 이 그 짐승과 곤충의 이름입니다. 도는 돼지, 레는 양, 미는 매미, 파는 파리, 솔은 소, 그리고 라는 나귀, 그리고 시는 새입니다. 여기에서 이 동물들은 전부 한국의 초가집, 농촌의 초가집 가운데에서 삽니다. 특히 여기에서 매미는 한국의 초가집에서 군벙이로 우리가 간약으로 간의 특효약이라고 그러죠. 군벙이. 그리고 파리는 한국의 변소, 그리고 솔은 그 쟁기질 농사 짓는 소, 그 나는 늘 타고 다니는 옛날의 택시, 그리고 시는 새입니다. 새는 일반적으로 참새를 말합니다. 우리가 다른 새는 전부 독수리네, 가마귀네, 까치네 이렇게 있지만은 그냥 일반적으로 새를 적는 새입니다. 그래서 이 도레미파 솔라시도 여기에 이렇게 나는데 여기에서 이 도야지라고 합니다. 도. 그래서 돼지와 양을 합쳐서 말할 때 돼야지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은 후백제 때 이 말은 썼으나 어떻게 생각해 보면은 이 마동이와 선화공주 연애 시절에 이미 이런 것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마동이는 백제 음악과 고구려 음악을 같이, 백제와 고구려는 같은 부자지간의 음악이었기 때문에 하늘의 천신으로 여겼던 비둘기, 산비둘기. 지금 집에서 있는 이 비둘기는 아닙니다. 이건 유럽에서 와서 우는 소리가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새 우는 소리를 그대로 말하는데 이것은 산비둘기, 그 다음에 레는 양 또는 맴생이라고 그러죠. 염소, 미는 매미, 그리고 파는 파리소리, 솔은 소.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는 이 소리를 매일 24시간 듣고 살았습니다. 특히 파리라는 것은 밥 먹을 때 쫓아와 가지고 또는 잠자고 있으면은 와서 그 소리 파 건데 그게 사실은 파예요. 우리가 유치원, 국민학교, 초등학교 때 이런 것을 가르쳤더라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100% 악보, 오선 악보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사실은 세종대왕 때 이것은 세종대왕의 스승인 권우, 그리고 그 아들인 권채, 여기에 있는데 권채와 세종대왕은 아주 그 중마고우 때부터 친구였습니다. 그래서
이건 후백제 전라도 음악입니다. 그러니까 서울 음악도 아니고 경상도 음악도 아닙니다. 중국 음악도 아니고, 그래 전라도 정읍의 지역, 정읍 태인, 지금은 정읍이라고 하지만 그 태인 지역의 고유 음악인데, 권우와 권채는 이 정읍 태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음악은 이전부터 단군 시대 때부터 흘러내려왔던 것인데, 처음에는 이 비둘기, 산비둘기가 우는 소리가 도래 도래, 그러니까 어떻게 우느냐 하면은 지지 구구 지지 구구 지지 구구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이 산에 가서 어떤 그 할머니가 우는 소리가 가끔 들리면 깜짝 놀라죠. 귀신이 우는 소리도 같고 이런 소리가 들립니다. 그래서 자세히 가보면 사람이 아니고 새가 우는데, 그 새가 산비둘기입니다. 그래서 단군 왕검 때는 그 하늘에서 내려온 천신이 그런 수염 달린 영감님이 아니라 하늘에서 비둘기, 산비둘기를 말합니다. 서양에서도 뭐입니까? 홍수가 지하에 나서 전부가 죽게 생겼을 때 비둘기가 내려가서 노아의 홍수 사건에 이래 나오죠. 이때 우리가 우랄 알타이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랄 민족이었을 적에 이미 단군 신앙 때에는 예수교나 천주교나 같은 이런 민족이었었는데, 우리가 이렇게 동쪽으로 와서 이렇게 달라졌는데, 그래서 이 두 가지 음을 사용했는데, 음을 따로따로 쓰려고 해보니까 산비둘기 소리 대신에 돼지가 여러 가지 소리를 내죠. 이게 돌 이 소리야지. 이 소리는 1옥타브 올라간 도레미파 솔라시 도, 이 소리가 또 돼야지의 1옥타브 올린 소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냈는데, 다시 이 음악이 이제 또 백제는 이렇게 해서 그 산비둘기 소리를 냈다가 다시 이걸 음을 이렇게 나눠서 따로 도와 레를 도레 이렇게 산비둘기가 웁니다. 그래서 이것을 나눠서 비둘기 소리를 빼고 도야지와 양소리로 이렇게 해서 백제 때 이와 같이 썼습니다. 그런데 이제 고구려는 또 다르죠. 고구려는 그 하늘신, 하느님으로 믿는 새가 고조몽, 즉 꾀꼬리, 고조몽과 꾀꼬리 이름이 아주 같죠. 비슷하고. 그래서 여기 전라도 사람은 지금도 지지구구 이렇게 소리를 내하죠. 그런데 경기도 서울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예를 들어서 이 전라도 사람들은 장례식 때 아이고 이것이 백제와 단군 시대의 유일한 음악이었습니다. 하늘님의 목소리 찬송가였는데, 고구려는 꾀꼬리이기 때문에 꾀꼴 이렇게 소리를 냈죠. 그래서 그런 소리를 내다 보니까 지금도 이 경기도 탈춤을 출 때 뭐라고 하냐, 일제 미파솔라시도 이렇게 소리를 내는데, 낙양 동천 이화정 이렇게 소리를 냅니다. 이게 미파솔라시도 이렇게죠. 그러니까 경기도 사람들은 노래도 그렇고 지금도 이런 사투리를 씁니다. 그런데 이제 서울이 거의가 되니까 전부가 지금은 서울말을 쓰죠. 그런데
경상도에는 또 다르죠. 시조가 박역것의 김알지 석탈해. 그런데 김알지 이 김씨 왕조에서 쿠데타를 일으켜서 결국 박씨와 석씨를 무너뜨리고 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 말 순서가 바꿔졌어요. 닭, 말, 까치. 언제나 세력을 센 사람이 제일 앞에 오죠. 서열이 제일 먼저니까. 그래서 꽃기요 이렇게 김알지 제사에 이렇게 찬송을 하고, 다음에 말 히히히 이렇게 소리를 냅니다. 그 다음에 석탈에 짹짹짹짹 이렇게 해서 도시라 솔파미 이렇게 하면은 도시라, 이것은 꽃기요를 도시라 솔파미, 이것은 마르는 소리고, 레도시도 이렇게 그 뒤에 도도도도, 그래서 이 까치 소리는 그 반주까지 들어가거든요. 이렇게 해서 이 말을 우리가 쉽게 말하자면 쾌지나 칭칭 나네 이렇게 해서 그걸 합치면은 우리가 도레미파 솔라시도인데, 이 소리를 그냥 우리가 나중에 제사 지낼 적이나 이런 축제를 할 적에는 이 음을 맞춰야 합니다. 그 경상도 사람과 경기도 사람, 전라도 사람이 다 틀려요. 그래서 후백제가 통일을 했어요. 신라를 정복해가지고. 그래서 이때부터는 이 음계를 만들어서 이게 해서 레, 미, 파. 그래서 요세차 감소고 이래서 그러는데 여기는 쓰질 않아요. 왜냐하면 이게 높은 사람들 음이거든요. 그러니까 도레는 임금이나 황제를 칭송하는 그런 계명입니다. 중국 음계가. 그러니까 양반이나 이런 귀족, 왕족은 도레, 그래서 요세적 검소고 이자기로 올라가질 않아요. 그런데 이제 민가에서는 그냥 그대로 삼국시대 음으로 해서 백제, 그 다음에 여기까지는 고구려, 그 다음에 쾌지나 칭칭난에 로 이렇게 붙여서 신라치를 이렇게 붙여가지고 바로 이렇게 하면은 아리랑이 됩니다. 아리랑 이게 도레 이것은 백제 소리고, 그 다음에 미파솔라시 여기는 고구려 소리입니다. 고구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지만은 꾀꼴 엥 이렇게 소리죠. 그 다음에 신라시는 꽃기요 히 짹짹짹짹, 그냥 쾌지나 칭칭 나네, 이 세 개를 합치면 아리랑이 되는데, 이 아리랑이 진짜 아리랑은 어디가 있느냐? 이번 유네스코의 아리랑 중국, 북한, 우리 한국이 똑같이 올렸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진짜는 어디냐? 진짜는 북한입니다. 남한은 그 아리랑에다가 세마치장단을 넣었는데, 이 세마치장단은 우리나라 어디에도 없습니다. 정읍농악에 일본 사람이 와서 넣고, 이면상이라는 이제 북한 음악 하는 그 일본 총독부 소속의 그런 공무원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여기에다가 그 세마치장단을 양산도 음악에다 헤헤헤헤헤헤 양장 짜자자 양장, 이런 음악은 전국 팔도에 가서 이 세마치장단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없는데 이것이 느닷없이 정읍농악에 가서 양산도라는 또 장단이 있어요. 우도농악에. 이건 전라도 농악 어디에도 없고 오로지 정읍농악이라고는
이미 문화재가 되었죠. 거기에만 있는데 이건 이 말씀을 듣는 대로 이것을 삭제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걸 레코드판으로 바로 이걸 만들어서 중국, 만주, 일본까지 다 퍼줘서 이것이 민요가 되었어요. 그 민요를 그대로 중국 연변에서 그대로 유네스코에 올려서 거기서 아리라항 아리라항 아라아리요 예, 이게 됐어요. 우리나라에서 역시 아리라항 아리랑 이거 아닙니다. 근데 북한에서는 아리랑 아리랑 예, 이게 진짜 왜냐 이게 똑같은 소리입니다. 아리랑이 두 번인데 똑같은 소리가 나와야 하고 그 소리는 3박자 왈츠가 돼야 합니다. 왈츠라는 것은 우리 단군 신화에서 있지만은 환인, 환웅, 단군 이렇게 해서 언제나 신으로 여겼기 때문에 3박자입니다. 짠짠짠 짠짠짠 짠짠. 그래서 무슨 박자가 정정쪽정 정정 이건 일본에도 없고 중국에도 없고 러시아에도 없고 저 스웨덴에서 하진날 부르는 노래만 있는데 스웨덴을 알다시피 소련이 거기를 점령해 버렸어요. 그래서 거기 포로를 데리고 일본과 노일 전쟁을 벌였을 적에 일본이 러시아를 이겨버렸어요. 그래서 거기서 노예로 바로 일본으로 넘어가서 이 스웨덴 노예들이 많이 일본에서 그 하청 일을 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경주 금관총, 서봉총 그 발굴할 때 이 스웨덴 노예들이 와서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바로 정읍농악에 와서 거기다가 부르스장 그러니까 왈츠장단 다음에 부르스가 들어가야 하는데 부르스라는 것은 불교라는 의미고 왈츠라는 말은 왕입니다. 그러니까 왕 음악 다음에 불교 음악 그러니까 고구려 음악은 불교 음악이고 바로 이 백제 음악은 왕을 찬송하는 음악이고 신라 음악은 새가 우는 소리 꽃기요 히히 짹짹짹짹 이렇게 해서 말은 천마죠. 천마. 이렇게 해서 지금도 바로 이 세타령이 세 번째 들어갑니다. 두 번째는 남이아비 타불 중중 떼떼중 모시밭에 걸레중 뭐 이게 있죠. 이게 뭐냐면 부르스로요. 부르스로 추고 임금은 주상 전하 수만세 어와 상사디야 왕비전화도 그렇게 하고 근데 태자전화를 바로 중중 떼떼중 이렇게 해서 부르스 장단으로 그 다음에 새가 날아든다 온가 이것은 이제 꽃기요 히히히 제잭제잭제잭제 꽃기요 히히히 이것에서 이런 소리가 바로 세타령입니다. 이것을 근거로 낼 수 있는 것은 지금 현재 임진왜란 때 잡혀갔던 우리 한국 노예가 안티구아 섬에서 포르투갈 식민지에서 노래를 불렀는데 여기가 영국 식민지가 되어가지고 바로 영국 귀족의 딸이 그 음악을 그대로 듣고 악보를 가져다가 쇼팡 프랑스로 찾아가서 쇼팡한테 그것을 배우려고 갔는데 쇼팡이 자기의 이름으로 내버린 것이 출판해버린 것이 1833년이거든요. 그것이 바로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경상도도 아니고 경기도도 아니고 전라도도 다른 데도 아니고 오로지 정읍 태인현 칠보 산회 산례 옹동 지역에서 성행하는 농악 도둑제비인데 일본 가등청정 그 장군이 얼마나 악랄했는가 그 가등청정을 막아내고 체포해서 총살시키는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것도 동영상에 그대로 만들어서 이미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 음악을 배우려고
처음에 이제 시도를 했어요. 그러면은 요 음악을 그대로 어떻게 도레미파솔라시도가 나오는가 이걸 보면은 한번 동영상을 한번 이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한번 보자. 이, 파, 솔, 라, 시. 네, 이건 이제 옥탑으로 올라가는. 다시 한번 이제 들어보자면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예. 옥타브 위였죠. 다시 한번 들어보다. 자, 그러면 이제 요 음악을 이렇게 자세히 보자면은 이걸 한국어로 돼지, 양, 매미, 파리, 소, 나귀, 참새 이건 한국어입니다. 일본어도 아니고 중국어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 단어를 번역을 해봤더니 전부가 중국어는 짜오 뭐 이렇게 또 중국에는 돼지 소리를 그리고 영어로서는 피그 그리고 이 프랑스에서는 이 척콘 그리고 이태리에서는 멜란 다 일본에서는 부타. 그러니까 이 여기에 보면은 이 무슨 파리만 하더라도 여기에서는 우리는 이게 파 그런데 이게 중국어서는 다오 이렇게 해서 다스 뭐 이렇게 해서 전부 음악이 다 틀립니다. 그래서 도레미파솔라시도는 바로 돼지, 양, 매미, 파리, 황소, 나귀, 참새 이 소리인데 이 소리와 거의 같습니다. 지금도 그 소리와 거의 같은데 다른 나라에서 이런 소리를 이태리어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엄연히 돼지인데 여기는 말라래 돼지라면은 이렇게 우리는 돌돌 돼지를 부를 적으로 돌 이 전라도에서는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엉뚱하고 그리고 레는 갖다 라이오라고 있는데 여기도 전부 다 이렇게 말이 일본에서만 하더라도 이렇게 우린 이 도레미파솔라시도 말이 다릅니다. 그러면 이건 어디에서부터 시작이냐? 영어는 그다 율수제라고는 이 자리는 최치원 888년에 당나라에서 끝까지 당현종의 복위를 위해서 싸우다가 최후로 그래 당현종이 실각되니까 바로 그 태자가 황제를 뺏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당현종은 얼른 그 금은보화 모든 귀중품 기술자들을 허기 장군과 진현내 장군 등 이 백제계 고구려계 사람들한테 빨리 가서 신라에서 가서 군사를 모아서 다시 황제가 할 수 있도록 해달라 이렇게 해서 그때 기술자와 돈 많이 가져와서 이룩했던 것이 석굴암은 내가 보기에는 우리나라에는 그런 조각품이 없습니다. 이거 미안하지만 글자 그대로 이태리 기술자들이거든요. 그대로 그래서 터키 토번 사람들이 만들었다. 토함 그러니까 터키가 함유된 산
거기에서 나와 있고, 이건 천주교, 그 지붕이 하늘같이 생겼지. 우리나라는 기와집이면 완전히 비둘기나 독수리처럼 새 모양으로 불교 집처럼 그렇게 지하거든요. 근데 여기에서는 율수, 이건 최치원이 율수현이거든요. 벼슬 이름이. 그래서 율수현이었는데, 이것을 조선 유자광 때 유자광이 악화개범을 전부 감독해서 만들었습니다. 성현은 유자광을 죽이라고 죽여 없애라고 성종에게 상소를 올렸던 사람인데, 성종이 경상감사로 내쫓아 버렸어요. 그러나 유자광은 원수를 사랑하라, 어른 격은 그대로 성현이 있어야 내 이 음악책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쫓겨난 성현을 불러다가 2조 판서를 시키고 악화개범을 만들었습니다. 그런 유자광을 지금 제일 악한 사람으로 우리 역사에서는 쓰고 있죠. 유자광은 악화개범이라는 책을 만들었다는 사실, 그리고 자기가 연산군을 자기의 가문의 딸인 폐비 윤씨의 아들로 있어, 사실은 연산군 시대에는 유자광이 거의 세력을 좌우해서 그런 엄청난 음악 국가를 만들었어요. 어마어마한 음악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율수제라는 이 자리가 최치원이 학당을 만들어서 공부를 가르쳐주던 자리였는데, 바로 이 자리가 바로 최치원의 후손 최충원이 무신정권으로 정권을 잡자 바로 여기에 있는 학당을 강화도로 옮겨갔습니다. 그래서 개성에 있는 그 학당이 언제 창설되었냐 보면 원종 때, 원종 바로 개성으로 옮겨가자마자, 최충원 정부가 끝나고 옮겨가자마자 원종 때 이 학당이 오부 학당으로 개성에 있다가 다시 조선으로 옮겨와 가지고 조선 이화학당이네 뭐 이런 오부 학당이 있었죠. 그래서 여기를 주로 누가 담당했냐 하면은 바로 안동권 씨들이 여기서 그대로 여기서 살면서 이걸 이어받았습니다. 이를 유자광 시대에 유자광이 한 명에 의해서 정권을 많이 뺏깁니다. 너는 갖다 물러나 있어라. 그래서 좋다. 그 물러나 있을 테니까 여기에 있는 학당이나 좀 어떻게 크게 확장하자. 그래서 그 돈을 갖다가 여기에 학당을 크게 지어서 무성서원으로 크게, 우리는 서원이라는 자체가 없었어요. 최초 서원을 만들었어요. 이걸. 그래서 그것이 바로 지금 유네스코에 들어갔던 무성서원입니다. 그 무성서원을 만드는 게 율수, 최치원의 율수 현감으로 중국의 벼슬 이름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한문을 바꿔서 바로 율수, 바로 훈련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문장과 무술, 그 음악, 의학, 다시는 또 뭐요, 그렇게 해서 로마 교육과 같이 4가지 교육을 전부, 그러니까 군사 훈련, 무술, 그리고 의학, 그리고 그 음악, 이런 웅변, 바로 여기에서 웅변이라는 그 조목이 지금 판소리로 나가서 발전이 되고 있죠. 근데 일본이 판소리를 많이 이용했어요. 식민지 정책에. 조선은 나쁘다, 우리 일본은 좋다, 이런 것을 바로 그런 속에다가 있어 농악에다가도 도둑제비, 가등청정 잡아라, 가등청정 잡아라, 까토리는 가등청정을 말합니다. 그리고 바로 또 총으로 쏘아서 죽이는 그런
총살 장면까지도 나오는데 일본이 와서 바로 이름 좋게 바로 일광놀이, 일본 순경, 일본 헌병이 도둑을 수사관으로 해서 잡아내는 것. 도둑제비라는 것은 우리는 가등청정을 포위해서 잡아가지고 총살시키는 건데, 일관놀이라는 것은 농악이 끝나고 이제 술판으로 이제 한판 이제 먹을 때 장구제비가 꽹과리를 땅바닥에 있는 꽹과리를 옷소매 속에 감춥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건이 돼가지고 도둑이 어디가 있냐 이렇게 해서 마구 거기서 이제 도둑을 이제 찾는데 다 이제 못 찾고 거기에 임금 예전에는 농악을 하는데도 바로 면단위 지서 순경들이 다 나와서 거기서 참석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자유당 때만 보더라도 영화할 때 바로 그 경찰관이 어느 영화관이나 앉아 있죠. 영화가 불순 영화 같으면 바로 잡아들이죠. 그래서 이 경찰관이 꽹과리 도둑을 잡아내는데 그 설장구가 옷 속에, 그러니까 저고리 속에서 바로 그 귀신같이 꽹과리를 잡아냅니다. 그래서 일본 파출소에 있는 지서 순경 참 아주 훌륭하다. 그래서 도둑은 이렇게 잡는 것이고 도둑은 이렇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가등청정이 아닌 그 마을의 좀도둑 잡는 법을 농악에서 얘기하는 그것이 바로 정읍농악의 일광놀이라고 하고, 일관놀인데 정읍 북면 떼소이라고 있는 김봉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떼소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것을 잘 했었는데 이것을 김병섭 씨가 인간문화재 심사 때 서울에 가서 시연을 했어요. 일광놀이라고. 그러니까 도둑제비 가등청정 잡아 총살시키는 것이 아니고 일본 순경이 꽹과리 도둑, 점도둑 잡는 것을로 해서 정읍농악에서 일광놀이라고 해서 인간문화재에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걸 바로 듣는 대로 이걸 아시고 그리고 지금 어딥니까? 탈춤 기타 하회 탈에서도 양반들을 막 그냥 한테 막 욕설을 퍼붓고 막 따귀를 치고, 이건 절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일제시대 양반이라는 것은 한국의 판서 대감, 바로 조선시대의 조선사람, 조선의 임금이나 바로 왕족을 말하는데 이걸 후려치고 있는데 있을 수가 없죠. 그랬다면 삼족을 멸해버리죠. 일제시대에는 바로 일본이 가르쳐가지고 각본을 써서 이렇게 한 것이지, 오로지 조선시대 한 것은 일본인을 갖다가서 학대하거나 때리거나, 바로 이건 딱 한 가지예요. 와세다 대학을 다닌 칠본면에 김낙기라는 칠본면 원촌마을에 사시는 사람이 일본에 가서 봤더니 관동 대지진 사건 때 조선인 몇만 명을 학살시켰죠. 대창으로 다 찍어서 죽이고. 그런데 어느 날 와세다 대학 부속고등학교를 다니고 있었는데 강의 시간에 그걸 자기가 했다고 자랑하는 그 강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다 욕을 퍼부어버리고 그리고 나와서 분통이 터져서 관동 대지진 사건에 가서 그 뼈조각, 죽은 시체의 뼈조각을 가지고 바로 고국에 건너와 가지고 고국에서 바로 칠보 국민학교에 갔더니 거기에 교사로 있는 송영종이라는 그 마을 출신 초등학교 교사가 있길래 뼈다귀를 이렇게 포켓에다가 이렇게 해서 빼가지고 너 이것이 무엇인지 아냐?
히트 깜짝 놀라서 봤더니 그 뼈거든요. 그래서 우리 동포가 이렇게 관동 대지진의 사건이 이렇게 죽었다. 이 얘기를 손영정 교장이 제가 다음에 67년에 칠보국민학교 교사로 초임 교사로 갔습니다. 이때 손영정 교장이 바로 그 얘기를 했어요. 바로 그 김낙기라는 분은 제 외삼촌이 되는데 그 교장선생이 자네 외삼촌이 아이 뼈다귀를 가지고 나한테 쑥 대미는데 얼마나 내가 깜짝 놀랐냐 하는가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바로 농악대를 조직을 해서 이 도둑제비 바로 이 가등청정 목을 베어라 하는 이런 농악을 했어요. 그랬더니 질보면 지서 순경이 가만히 있을 턱이 없죠. 바로 나와서 이걸 상관을 하니까 그냥 주먹으로 패버리고 옷을 처음에 옷부터 벗겼어요. 옷부터. 아마 그때는 법이 엉성해가지고 옷을 벗기고 두드려 패버리면은 그 아마 법에서 그렇게 걸리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옷을 그리고는 옷을 벗긴 것도 분이 안 풀렸는가 벗겨낸 옷을 짝짝 찢어버렸어요. 그리고 바로 아무래도 대학생이라고 하지만 불리하니까 바로 함경도 낮은 선봉지역으로 가서 바로 거기가 김일성 마적단 운동을 하던 때고 러시아가 가깝고 그래서 거기서 활동하다가 원산에서 큰딸 김정자를 낳고 그리고 해방이 돼서 바로 여기 왔습니다. 그랬더니 바로 우리 마을에 사는 임춘택 어른께서도 자네 외삼촌이 이런 것을 했네. 또 그 허궁실 양반이라고 하는 이 어른께서도 자네 외삼촌이 그렇게 그냥 그걸 억세게 잘했네 이런 소리를 하고 바로 말을 외장청정 목을 베어라 하면은 모든 구경꾼들이 밤 12시가 되었으니까 보따리를 챙겨서 갈 준비를 한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때가 언제냐면은 대개 일본 순경이 한 잔 먹고 가버린 뒤에 그때 가등청정 목을 비는 이런 장면의 농악을 하고 그리고 나서 헤어졌다고 이렇게 거기에는 바로 이 얘기를 저한테 들려줬습니다. 바로 외장청정 목을 베어라. 그런데 그러면 여기에서 이렇게 보면은 자세히 이 글자가 볼 수가 없고 언제 어디서 할 수가 뭐 잘 안 되기 때문에 이걸 제가 다음 블로그나 네이버 블로그에 이것을 그대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여기에가 이 탑돌입니다. 이 탑돌이 바로 율수제 여기 안에는 최치원이 간 뒤에 여자니까 화랑대입니다. 화랑굿이 땅 이름이 화랑곳인데 여기에 이렇게 탑이 있거든요. 탑이 있는데 이 탑돌이를 할 때 도세 108번 도세 이것이 바로 코러붕겐이라는 것은 우리가 콧노래라는 말은 우리말이거든요. 음정연습, 시창연습. 이게 노래로 부르지 않고 도미솔도 도솔미솔 뭐 이런 거 있죠. 그런데 우리는 그걸 저부터도 파가 대체 어떤 것인가, 파소리가 어떻게 나는 소린가를 모르고 그냥 암기로 외워가지고 노래를 불렀고 교사질을 하면서도 그냥 외워가지고 노래를 가르쳤지 계명을 지금도 잘 모릅니다. 제가 이건 이유가 우리나라 음악 교육에 참으로 잘못되었죠. 근데 지금 전국에 계시는 교사, 유치원 그리고 초중고등학교 교사 여러분들 제 말씀 듣고 제발 여기 동영상 도레미파 솔라시도 도는 돼야지. 돌. 레는 맴생이. 이 소리. 미는 매미. 파는 파르르.
낮잠을 자려고 하면 이 파리가 얼마나 와서 파르파르 했습니다. 그리고 소도 뭐 이런 소리가 나지만은 황소 우는 소리 뭐 이런 소리가 황소 우는 소리입니다. 근데 이런 소리를 계명으로 가르쳤는데 그게 바로 도라지 차례입니다. 도래 108번 도세가 아니라 미파솔라시 도레 이겁니다. 그러니까 도래 도세 108번 도세가 아니라 여기는 산비둘기 소리로 지지구구 이게 산비둘기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이 소리를 바로 도래 그리고 미파솔라시 도래 이것은 바로 고구려 고구려 소리에서 우리가 그입니다. 낙양 동천 이화정 이게 바로 그 경기도 탈춤에서만 나옵니다. 전라도에서는 이런 소리가 안 나오죠. 그래서 여기가 바로 지금 현재 남아있는 우리 안동권시 제각인데 임진왜란 때 진주성까지 가서 전라도를 다 방어하고 진주성을 갔다가서 방어하다가 부상당해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 권채 이분의 아버지는 판서를 당했어요. 판서. 그러니까 이조 판서를 추증으로 받았는데 그 이유는 조선 왕조실록을 바로 사위와 그리고 장인 집 식구들 그리고 자기 집 사위 그러니까 며느리 집과 외갓집 이런 사람들을 전부 데리고 40명이 전주에 가서 바로 조선실록을 바로 내장사에 옮기고 황해도까지 옮겼습니다. 그런데 이때 권율 장군이 젊은이는 전부 나와라. 너희들은 진주성으로 가야 하고 이치전투로 가야 한다. 이렇게 해서 이치에서부터 전라도 그 경상도 방어선을 전부 다 왜적을 초토화 시켜버려 가지고 성주로 해서 진주까지 가서 전라도를 방어했는데 이걸 어떻게 해서 저 거제도 끝이나 완도 진도 끝에서 뭐 23번 뭐 승리를 했다는데 전 세계에서 23번 뭐 근데 뺏은 것이 땅도 뺏었지 군사를 뺏었습니까? 근데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바로 배설 장군은 바로 같은 신사임당과 함께 바로 권씨의 외손지 동창생들입니다. 그분들 바로 그러니까 바로 유성령과 신사임당은 바로 안동권씨 바로 외손지 동창생들이 합쳐가지고 그때 권씨들 특히 유자광을 아주 매몰시켜버리고 바로 심지어 고려 왕건이 고려가 승리한 것은 바로 후백제 견훤의 묻지는 것입니다. 바로 안동권씨의 시조 권인행이 바로 그 비밀을 갖다가서 신라에 넘겨가지고 신라 장군이 바로 고려와 합세해서 견훤을 친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해서 견훤이 패전을 해서 되었기 때문에 고려의 왕건은 얼마나 융성한 대접으로 안동 일대 그 성에 장씨 그리고 김씨, 권씨 일대의 땅을 하사해서 주었는데 지금 안동권씨 시조묘가 있는 땅은 유성룡의 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두환 정부 때 독재정권이라고 그렇게 어마어마했던 세력을 가졌던 권정달을 회장으로 했지만은 그 땅 하나도 못 뺏고 벌벌 떨고 지금까지도 엄연히 그 땅은 안동권씨의 시조 권행 이 있는 땅은 유성룡의 땅입니다. 얼마나 이순신 그리고 신사임당 고리고리인데 바로 그때 당시 며느리가 배씨인데 그 배씨가 바로 배설 그리고 결국은 이순신 한통 속 거기에 있는 배를
열쇠척을 뺏어다가 결국 이순신 좋은 일 시켰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자료가 바로 안동권 시 시조 묘를 가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한국의 제1의 양반이라고 하는 안동권 시의 시조 묘가 유성룡 개인의 땅으로 되어 있다는 거. 지금도 솔나무 하나 제대로 빌 수가 없고 유성룡 가문의 허가를 받아야 솔나무 하나를 묘 하나를 고칠 수 있다는 이런 것을 보면은 역사가 예나 지금이나 역사는 제멋대로 요즘 댓글 장난같이 엄청나게 바뀌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도레미파솔라시도는 바로 이 한국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집 안에 있어서 이 초가집, 매미도 여기서 살고 참새도 여기서 살고 도야지는 외양간에 살고 맴생이도 여기서 살고 소도 외양간에 살고 나귀는 타고 나가야 하니까 문간에 가서 살고 우리 한국에 있는 어느 나라에도 24시간 같이 살아있는 이런 새입니다. 바로 이런데 이것을 17세기 이후에 그러니까 990년에 그 비석을 세웠다는 것이고 우리 최치원 선생은 와가지고 신라 음악은 신묘하다. 어떻게 해서 유불선이다. 유교, 불교, 음악의 순서로 되어 있다. 유불선, 그것을 풍류학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정음농악이 바로 맨 처음에 풍류굿에서 나옵니다. 근데 풍류굿에서 나오는데 바로 그 음악이 풍류 음악이 1번 풍류 음악은 갖다가서 그 뭡니까 주상전하 수만세 왕비전하 수제전 태자전하 수천추 이 다음에 바로 불교는 고구려 음악은 불교 음악 남해압이 답을 이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중 때때중 모시밭에 걸레중 중중 예 부르스로 나가요. 중중 때때중 예 계급이 낮아요. 왜냐 후백제 음악이기 때문에 후백제가 왕이고 그리고 여기에서는 그 고구려가 다음급 재상에 불과합니다. 그 다음에가 신라요. 신라인데 신라 음악은 바로 세타령이에요. 세타령. 이것이 보면은 당나라 때 이미 후백제 음악이라고 했지만은 당나라를 갖다가서 측천무가 완전히 당나라를 없애버렸습니다. 즉 이 시절을 거의 다 죽이고 심지어 자기 손자 몇 명만 남겨놓고 그리고 나라 이름을 주나라로 바꿔버렸죠. 그리고 나서 바로 여기에서 이렇게 그 우리 백제 출신 무사들을 이렇게 의자왕이 사는 낙양 동천 심리에 있는 마을 사람들을 해서 그 아주 무술에 뛰어난 자를 뽑아서 비밀리에 훈련을 했다가 측천무 진지를 급습을 해가지고 바로 당나라가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바로 당현종이 뭐요? 그리고 또 당현종이 실각당한 후에 바로 신라에 가서 군사를 모병해가지고 양자강으로 해서 서초까지 갔습니다. 서초까지 갔더니 최씨들이 주로 거기에서 당현종을 바로 구출하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결국은 나중에 이 정읍 태인 지역으로 노령산맥 중심에 있는 정읍 산례면 지역으로 와서 당현종의 타고 갈 5마리 마차를 만들어서 지금도 있죠. 그리고 계속 거기에서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뭐냐면은 도레미파 솔라시도가 있는데 여기에서 보면은 도는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는 이 사람들이 도가 아니라 도를 뭐냐 우태 유티 그러니까 우태는 누구냐 백제의 시조 구태를 광대 우자를 써가지고 우태라고도 한다. 그러니까 중국의 기록은 우태, 우리 삼국 유사의 기록은 구태 이렇게 읽는데 사실은 그 구태현이 어디냐 하면은 바로 정읍 태인현에 있는 살렘면 지역인데 여기를 돌평현이라고 있는데 구들짝 굴뚝돌 들평 굴뚝들 그래서 거기 넘어가는 고개가 뭐 99고개인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99고개가 아니고 그 구들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굴뚝돌현이라고 하는데 여기가 바로 지금 그 대장금면이 있죠. 대장금 탄생지가 있고 그렇습니다. 시간이 짧고 대개 여기는 이렇게 잔 글씨라 이건 그냥 첨부 글로 놓아둘 것이고 대개 여기에서 그 외국에 바로 이건 그 임진왜란 때 왕조실록을 옮기고 바로 진주성에 가서 전사를 했던 바로 그 극평 장군이고 극평 장군의 아버지가 판서 벼슬을 추정했는데 무엇으로 받는 걸 아니고 바로 이 왕조실록을 옮긴 그 공을 이광이라는 당시 전라감사인데 이 사람 뺑소니치기로 유명한 사람이고 도망대행이로 유명하고 이 정읍 이 권극평 장군과 같은 옹동면에서 했던 장군 대부분이 다 충청도로 이렇게 데리고 가서 거기에서 대부분 패전을 해가지고 전사를 했습니다. 아마 제가 이게 나이도 들고 사투리를 많이 써서 잘 못 알아들은 것 같아서 별도 이를 구글 블로그에다 올리고 이것을 댓글로 그 글을 설명하는 글로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도세 108번 도세 유세차 감서고우 축을 계명으로 도래도래 돼지 염소소리 행하니 타인들이 이 말은 이제 뭐냐면은 이 태인현 그러니까 태산군 쪽 우리 정읍 쪽이 아니고 순창 임실 그 변두리 그 접경 지역에 있는 정읍 산례 산회 칠보 옹동면 지역은 이 권씨 제가 안동권씨인데 이 권씨를 돼야지라고 합니다. 돼지가 아니고 도야지. 그래서 초등학교 가면은 모든 학생은 그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권가 학생만 들으면 권둬야지 이렇게 놀리고 이것이 어린애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늙어서도 할아버지들도 대개 어디 가서 잔치 회갑잔치 조상마당에 가도 영감님들이 술상을 놓고 돼야지 술 한잔 딸서 무엇이 어쩌 이 사람아 자네는 그러면 손바닥밖에 안 되네 무엇이 어쩌 자네는 그러면 천가는 하늘천장인 게 그 양반인가 뭐 이런 소리를 술판마다 다른 소리 하지 않고 항시 권가를 갖다가서 놀려먹는 이런 잔치 학교 교실에서는 그래서 항시 이 권가 학생들은 울고 나오거나 가기가 힘들었습니다. 아마 태인 동쪽에 있는 이 5개 면 이 사람들은 지금 다 60대 이상 7, 80대 이상 된 사람이 서울에 살 것입니다. 물어보면은 이 돼지 권가 많이 놀려먹었다. 또는 권가를 갖다가 찾는다면 아이고 그때 정말로 힘들어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가 제사를 지낼 때
유세차 감소건데 이 소리를 돼지 소리로 내야 한다. 경상은 여세차 감소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런 반드시 돼지와 맴생이 양 소리를 해라. 역시 서울 경기도 사람들도 마찬가지요. 그게 이게 이렇게 해서 그 서울말로 아니 그게 뭔 소리야? 그런 소리가 어디가 있어? 여세차 이렇게 해야지. 여세차 이렇게 해서 이미 이것을 고로분간으로 해가지고 돌아 108번 도세 그게 바로 서울 지금과는 주상전하 수천추 하면은 그 수천추를 미파솔라시 토레 이렇게 소리가 나오는 것입니다. 아마 설명이 좀 시끄럽고 그렇습니다만은 나라를 위해서 저도 나이가 이렇게 많이 들어서 언제까지나 이런 걸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소리는 그대로 후손들 또는 아마 문교부에서 가르쳐주리라고는 생각지도 않습니다. 이 교사들이 또는 제 제자들 중에 이 방송국에 있는 애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걸 하도 우습게 보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면 돌려버립니다. 그래서 찾아가지도 않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학교 선생님들 그리고 지금 나이 든 부모님들이 제 말을 보고 여러 음악을 일할지 또는 인터넷이랄지 기타 자료를 찾아보시고 제 말이 옳으면은 손지들이나 아들들한테 잘 가르쳐서 이런 것을 지금부터라도 가르치면은 바로 고로분간 들어갈 것 없이 파 하면은 팔이라는 소리, 도 하면은 도야지라는 소리, 새 하면은 참새소라는 소리라는 걸 다 알아버립니다. 우리 귀에 어릴 때 들어야지. 이제 우리는 나이가 7, 80 되어가지고 이 소리를 들었어도 알 수도 없고 또 그 소리를 들어봤댔자 갈 수도 없습니다. 바로 이게 도둑제비를 할 때 여기에 보면 여기에 보면 구대진사가 나와 있습니다. 구대진사. 보면 이렇게 이 관이 이렇게 커요. 이게 바로 왕관입니다. 신라 왕관이죠. 그러니까 후백제 때 이렇게 컸고 또 이렇게 농자 천하지대본이라고 할 것 같으면은 이렇죠. 이 농자 천하지대본이죠.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붙어 있는 거 이게 진해빨이거든요. 진해. 그러니까 이게 후백제 임금이 바로 겐원입니다. 겐원. 겐원은 바로 진해거든. 진해. 그래서 겐원을 나타내는 기대인데 지금은 전국에서 이걸 다 쓰고 있거든요. 특히 여기서 이제 하나 알아둘 것은 이게 바로 도둑제비. 바로 여기에 보면은 이 탈을 여기다 올려 갖고 가죠. 그러니까 이 도둑제비 농악이 끝나고 전부 이 병사들은 왜군 그러니까 외병 탈을 이렇게 창 끝에다가 꽂고 바로 이것은 탈을 꽂는 것이 아니라 왜군 가등청정 소서행장 이런 장군들의 목을 벼서 효수 창 끝에 끌고 가는 이런 도둑제비였는데 이 내용은 없고 하나의 그저 그림풀이로만 지금 되어 갖고 있습니다. 왜냐? 일제 36년 이후로 6.25 전쟁에서 바로 또 수많은 또 이런 소요 사태로 해서 이런 것이 대부분 없어져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이런 것이 바로 이렇게요. 구대진사라는 말은 임금입니다. 임금. 그런데 왕관, 신라 왕관과 같이 이렇게 똑같아져 이렇게. 그래서 이때 당시에 이 사람들은 전부 이와 같이 글을 충분히 갖고 있고 그러지만 어디까지나
여기에서 그 하나의 판소리로 해서 변학도 랄지 그 다음에 땡파 또는 기타 이런 한국은 좋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활 쏘는 것에서부터 창 던지기 이 칼싸움 이 무술 특히 손자병법 삼국지 여기에서 척계광의 기호신서 같은 병서를 전부 여기에서 외워야 하거든요. 읽고 그런데 그건 싹 빼버리고 전혀 군사하고 관계가 없는 판소리만 있어 바로 일본은 좋은 나라다. 그리고 의병 동학군은 아주 나쁘다. 우리 산돼지라는 교과서에서 배우는 산돼지 희곡만 하더라도 동학군은 아주 못 배운 아주 안 좋은 사람들이다 이런 뜻으로 쓰여졌습니다. 이런 의미로 해서 우리는 앞으로도 더욱더 우리 것에 더 귀중함을 알고 특히 외국에 가서도 이런 것을 알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기를 바랍니다.